예,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제 3차 팬데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험자산 선호 현상은 더욱더 확대되면서 역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 우리 시장 그리고 글로벌 증시인데요. 그 기대감과 현실 사이의 괴리 어떻게 풀어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연구위원 특별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하나하나 좀 풀어보겠습니다. 참 질문들이 꺼리는 많은데 일단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인데요. 이제 백신을 미국 쪽에서 시작을 했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시작할 것이란 기대감 그리고 위험 자산의 선호 현상이 올라가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풀고 계신지요? 네, 기술 혁신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코로나가 재빠르게 확산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비대면화 이런 것들에 대한 촉진이 더욱 가속화되기 때문에 IT 쪽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견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트 디바이스 쪽에서도 구매 수요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관련된 서비스 쪽에서는 더욱더 빠르게 이커머스라든지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더 빠르게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그 기업들이라든지 산업계에서는 지난 상반기와 하반기 예상했던 것보다는 수요가 상당히 탄탄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어떤 그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주가 호조 이런 것들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렇게 코로나의 어떤 재확산세 방금 백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국내와 국외가 약간 엇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코로나의 어떤 재확산세라고 하는 것을 감안을 한다고 하면 그동안에 좀 온기가 돌았던 전통 제조업 영역 있지 않습니까? 예. 석유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또 조선, 해운 이런 쪽들은 다소 좀 주춤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어떤 근거로 석유화학이나 철강 쪽에 그러니까 주춤... 그러한 그 전통 제조업 영역들은 이 근래 이제 호조를 보였던 이유는 코로나로부터 이제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어느 정도 활동성 이런 것들이 내년으로 가면서는 많이 높아질 것이다. 또 활동성은 다소 조금 과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활동에 대한 깊이 공포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과거보다 덜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 있어서는 사실 그동안에 끌고 왔던 4차 산업혁명 IT 관련 쪽들은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거기에 다시 그동안 좀 어떻게 보면 상승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전통 제조업 영역이 다시 좀 어느 정도 올라오느냐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어떤 장세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코로나 재확산세가 이렇게 다시 이제 강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전통 제조업 영역에서 올라오는 그런 속도들은 다소 좀 느려지지 않느냐. 반대로 4차 산업 비대면화라든지 언택트 이런 쪽을 이끄는 쪽은 아무래도 조금 더 강세 어떤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제 시장의 포커스를 IT 쪽, 기술 쪽으로 좀 맞추고 계십니다. 이제 체크해 볼 만한 요소 중에 하나가 환율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1,000원대에 진입을 하고 있고 이제 어디까지 달러의 약세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높습니다. 환율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 가지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 10월 정도까지는 주로 대외 요인에 의한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달러와 약세라든지 또 그에 따라서 유로화와 위안화가 차례로 강세를 나타내는 국면에 원화도 같이 이렇게 가는 측면이 좀 강했는데 11월 들어서는 이제 국내 주식 시장으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본격적으로 좀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이제 9월, 10월, 11월 이렇게 차츰차츰 진행되어 온 수출의 어떤 회복 흐름 이런 것들도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IT 산업에 더해서 전통 제조업 영역에서도 다시 좀 온기와 활력이 좀 확산되는 그런 흐름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출 회복 흐름이 가시화되면서 원화 강세가 지금 이제 11월 이후에는 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10월까지는 대외적인 요인,
다시 11월 이후 또 내년까지는 대내적인 원화 자체의 어떤 강세 요인 이렇게 간다면은 과거 한 10년 혹은 뭐 2010년 유럽 재정 위기 이후에 나타났던 어떤 한 1,000원대 후반 정도의 하한 지지선 이런 것들은 그 아래로도 충분히 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흐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선진국 경기의 어떤 모멘텀 이런 것들은 내년 1분기와 2분기 사이에 재정 투입이 집중되고 그러면서 달러화라든지 또 유로화, 엔화 등의 전반적인 어떤 좀 신흥국 통화 대비 약세 흐름 이런 것들이 완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다면은 원달러 환율의 흐름은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로 가면서는 대체로 좀 더 그 하향 압력을 받는 흐름, 연초 지나면서는 다시 좀 하향세가 멈추다가 이후에는 다시 결국은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면 각국의 어떤 재정 여력 이런 것들이 좀 바닥난다 그럴까 혹은 거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경기 부양의 어떤 수단 여력이 좀 부족해지는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다시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떤 경기 회복력의 약화 이런 것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어떤 하락 흐름 이런 것들이 재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이렇게 연평균으로 본다고 해도 한 1,070원 내지 1,080원 달러당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스팟 기준으로는 1,050원 혹은 그 아래까지도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현재 환율 하락 추세는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보셨습니다. 달러의 약세, 상대적인 원화의 강세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뭐 환율의 방향성이라는 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항상 맞붙어서 움직이기 마련인데요. 이제 수출 기업들의 타격에 대한 우려감 쪽으로도 해석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 환율에 대해서 우리 시장 그리고 경제에 대한 영향이군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뭐 달러당 1,100원 정도를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이건 예. 지난 한 뭐 20년 혹은 25년 외환 위기 이후의 어떤 장기 평균 수준과 거의 부합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대외 교역에 있어서 어떤 장기 균형에 가까운 그런 환율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고요. 실제로도 데이터 기반에서 이렇게 국내 어떤 잠재 성장 수치와 경상수지 등을 균형시키는 환율 이런 것들을 구해보면 국내 기관들도 그렇고 또 해외 기관들도 대체로 한 1,050원에서 1,150원 사이 정도를 중간적인 중립적인 그런 환율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은 이제 그 하단을 이제 좀 내려오고 있고 탈출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은 뭐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는 한 나라 경제의 뭐 성적표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로 가는 것이 그만큼 우리 경제가 좀 뭐 견조한 흐름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이렇게 뜯어본다고 하면은 국내외 간의 어떤 균형의 차이, 그러니까 대외 여건이 더 좋아지고 그게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 내수보다는 우리 수출이 더 잘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되는 데서 나오는 어떤 외화 내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데 따른 내년도에 경상수지 흑자의 어떤 확대 기대 이런 것들이 원화 강세를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지난 한 2005년, 6년 이럴 때 이제 원화 강세 시기를 본다면은 그때 빠르게 이제 원달러 환율이 1,000원 또는 뭐 그 아래로까지 이제 하락하는 그런 경우도 나타났었는데 그쯤 되고 보면 일단은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화로 환산하게 되는 어떤 영업 실적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달러당 1,000원 혹은 그 아래로까지 이제 떨어지게 되면 1,000원에 근접하게 되면 이 업종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영업 실적 자체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판매량, 수출 물량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과거 데이터도 보고 이렇게 하면은 석유화학이라든지 또 TV처럼 이렇게 좀 성숙기에 들어가서 가격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그런 쪽들이 물량이 좀 다 빠르게 조절될 그런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환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한 30초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제 전반적인 이 상황들을 종합해서 그렇다면 금융 시장에서는 전통 제조업보다는 IT 쪽으로 주목하자라는 내용으로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코로나가 다시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예. 뭐 그렇습니다. 우리 국내 코로나 금방 잦아들 것 같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전통 제조업 쪽에 좀 돌아갔던 시선이 다시 뭐 제약 바이오라든지 다시 비대면 쪽으로 좀 강화되는 그런 장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연구위원과 함께 시장 전략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마켓은 후반부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우리 시장은 여전히 외국계의 순매수 방향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오늘 장세가 될 것으로 보여서요. 계속해서 수급 상황 꼼꼼히 점검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